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혈당만 잘 관리하면 괜찮겠지? 하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혈당을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요, 당뇨가 있으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3배나 높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5배까지 높다고 하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당뇨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가장 큰 원인이 당뇨 그 자체가 아니라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혈관병이라는 겁니다. 서울대병원의 최근 연구에서도 밝혀졌는데요. 수천 명의 당뇨병 환자를 추적 조사했더니 스텐트 시술을 받은 당뇨병 환자는 일반 환자보다 관상동맥 질환 재발 위험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혈당만 관리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우리 몸의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도관이 새 거면은 깨끗하고 물이 잘 통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나요? 찌꺼기가 끼고 녹이 슬고 점점 막히게 되죠.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에 당분이 많으면 혈액에 설탕이 많아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끈적끈적한 설탕물이 혈관을 계속 지나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관 안쪽이 상처가 나게 되고 그 자리에 기름때 같은 게 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당뇨인의 혈관이 막히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말 불행하게도 한번 망가진 혈관은 다시 새 것처럼 되기가 어렵습니다. 혈당을 나중에 잘 조절하게 된다 해도 이미 상해버린 혈관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녹슨 수도관은 아무리 닦아도 완전히 새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최근에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당뇨를 진단받은 분이 얼마나 많으신가 하고요. 아니, 그랬더니까 30세 이상 어른 10명 중 1명이 당뇨라고 하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거의 500만 명인 거죠. 혈당이 높은 전 단계까지 합치면 1000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 꼴입니다. 믿겨지시나요? 당뇨는 이제 정말로 흔한 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나 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당뇨병 환자의 15에서 24%가 발절단술을 받게 됐다는 통계를 보았을 때였습니다. 당뇨인 4명에서 6명 중에 1명이 발을 절단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높은 혈당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바로 우리 몸의 미세혈관입니다. 눈의 망막, 신장의 사구체, 신경을 둘러싼 혈관들, 이런 작은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합병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혈관 건강 신호 3가지.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대처를 한다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건강을 끝까지 지킬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관 건강 신호 첫 번째, 발저림과 시림. 자, 여러분, 지금 잠깐 발가락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제대로 느낌이 오시나요? 혹시 발끝이 자주 저리거나 겨울이 아닌데 발이 시리다고 느끼진 않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고 계신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절대로 가벼운 신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의 11.8%가 말초 신경병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1명 이상이죠. 이게 뭐냐면 높은 혈당이 우리 몸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과 신경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왜 발끝부터 시작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몸의 혈관을 도로에 비유한다면 큰 대로는 심장에서 가까운 큰 혈관이고요. 골목길은 손끝,
발끝으로 가는 작은 혈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발끝은 마치 도시 외곽의 좁은 골목길과 같습니다. 당뇨로 인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졌는데 이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려고 하면은 어렵겠죠. 게다가 중력 때문에 발로 내려간 혈액이 다시 올라오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손상을 받는 곳이 바로 발끝입니다. 오랜 기간 높은 혈당에 노출되면 신경을 둘러싼 미세혈관이 손상되고 신경 자체도 당 독성으로 직접 손상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리고 시리고 따끔거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점점 감각이 둔해지고 나중에는 아예 감각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방치하면 정말 위험한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은요,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았는데 양쪽 손이랑 오른쪽 발에 힘이 빠지고 저리고 통증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누워있을 때는 더 심해지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당뇨 전 단계에서도 신경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답니다. 피곤하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서 평소에 식단, 운동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은 세계적으로 하지를 절단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15에서 24%가 발 절단술을 받게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숫자죠. 그렇다면 신경 손상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상처가 나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감염이 시작되고 감염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궤양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는 괴사가 되고 결국은 절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또 발의 형태가 변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샤르코 관절이라고 부르고요.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더욱 무서운 건 화상을 입어도 감각이 둔해져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면 충분히 진행을 막고 개선을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3가지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끝치기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관절과 신경을 자극하는 스트레칭이 당뇨병성 신경병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대나 바닥에 편하게 누우시고요.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세워주세요. 양발의 엄지 발가락 부분을 서로 톡톡 부딪혀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30번 정도로 시작을 해서 점점 늘려가시고요. 하루에 2-3번, 특히 자기 전에 하시면 좋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신경도 자극받아서 기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일 발 체크를 습관화 해보세요. 샤워 후에 거울을 이용해서 발바닥, 발가락 사이사이, 발 뒤꿈치까지 꼼꼼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작은 상처, 물집, 색깔 변화, 부종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셋째, 적절한 신발과 양말을 선택하세요. 발가락이 조이지 않는 넉넉한 신발, 면 소재의 흡습성 좋은 양말, 맨발로 다니지 않기, 신발 신기 전에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이런 것들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발저림이 점점 심해지거나 범위가 넓어질 때, 발에 상처가 3일 이상 낫지 않을 때, 발가락 색깔이 검게 변할 때, 발이 붓고 열이 날 때, 걸을 때 종아리가 심하게 아플 때, 발저림과 시림은 당뇨 환자에게 작지만 강렬한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시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혈관 건강 신호 2번째,
상처 치유 지연. 혹시 최근에 작은 상처가 생긴 적 있으신가요? 종이에 베이거나 요리하다가 칼에 살짝 베이거나 모기에 물린 자국. 보통 사람은 며칠이면 이 상처들이 아물잖아요. 그런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과정이 유독 오래 걸립니다. 왜 당뇨가 있으면 상처가 잘 안 나을까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백혈구라는 치료 부대가 출동을 합니다. 새로운 세포를 만들 재료, 단백질과 비타민 등을 공급을 해주고요. 산소와 영양분이 상처 부위로 집중적으로 배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혈관을 통해서 움직이죠. 그런데 당뇨가 있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느리게 움직이고요.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또 모세혈관까지 제대로 혈액이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 부위로 치료 부대도, 재료도, 산소도 제때 도착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쳐서 감염이 궤양이 되고 더욱 심각해지는 거죠. 실제로 당뇨인의 발에 상처가 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당뇨병 환자의 약 25%가 평생 동안 발 궤양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4명 중 1명이니까 정말 높은 수치죠. 당뇨병성 족부 궤양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서 40에서 80%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15에서 24%에서 절단술이 시행된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작은 상처가 감염으로, 감염이 궤양으로, 궤양이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유독 발에 있는 상처가 당뇨인에게 위험할까 하고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어서 혈액순환이 가장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체중 부담으로 상처는 계속 압박을 받고 양말, 신발을 신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습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시야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상처를 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인이 특히 발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혹시라도 발에 작은 상처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깨끗한 물로 씻고 소독약으로 소독을 하시고 통풍이 잘 되는 반창고를 붙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3일 내에 호전이 없으면 병원을 꼭 방문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상처 치유에도 정말 중요하죠. 매일 1000mg을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오메가3를 챙겨 먹는 게 조금 귀찮다라고 하신다면 고등어, 연어, 참치를 드시거나 들기름으로 보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오메가3를 영양제로 섭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냄새나는 생선을 매일 챙겨 먹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고요. 들기름을 그렇게 느끼한데 매일 2-3스푼씩 떠먹는 것도 힘드니까요. 그리고 2번째 방법은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당화혈색소가 1% 증가할 때마다 족부 궤양 위험도가 1.6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당뇨인들은 목표 혈당을 다음과 같이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공복 혈당은 80에서 130,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이하, 당화혈색소는 7 미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혈관 건강신호 3번째, 두통과 현기증. 혹시 요즘 특별한 이유 없이 머리가 자주 지끈거리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지럼증을 느끼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리고 진통제를 한 알 먹고 넘어가고 합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것도 절대로 가볍게 넘겨야 되는 신호가 아닙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건 아침 두통인데요. 왜 하필 아침일까요? 밤새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혈관이 급하게 확장하고 수축하게 됩니다. 건강한 혈관은 이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당뇨로 손상된 혈관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탄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아침에 유독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게 됩니다. 실제로 경동맥이 좁아진 환자들이 초기에 경험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반복되는 두통, 아침 어지럼증, 순간적인 시야 흐림, 목덜미 뻐근함, 이런 증상들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뇌졸중 위험이 2배에서 3배가량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고 하고요. 더 무서운 건 당뇨 환자의 뇌졸중은 증상이 애매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약한 두통만 있다가 갑자기 악화되거나 가벼운 어지럼증이 반복되다가 실신을 하게 되거나 목 뻐근함만 있다가 한쪽이 마비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작은 신호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요즘 좀 어지럽거나 두통이 심하신 분들은 꼭 기억을 해뒀다가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급하게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요. 눈을 뜨고 10초 동안 가만히 누워 있다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 누우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앉아서 침대 끝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늘어뜨리고 한 10초 정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천천히 일어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움직이면 혈압이 급격하게 변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방법만으로도 아침에 어지럼증이 70% 이상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물 섭취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해두시면 됩니다. 최소 8잔, 1.5리터 정도고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1잔 마시기, 자기 전 1시간 전 물 반잔 마시기. 여기서 중요한 건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순수한 물로만 이 용량을 드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세 번째, 목 스트레칭을 자주 하시는 겁니다. 목에 있는 근육이 뭉치면 경동맥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에서 4번 간단한 목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이렇게 좌우로 돌리시거나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거나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리거나 손으로 반대쪽 머리를 살짝 당겨서 이렇게 목 옆으로 늘려주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영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빠르게 했던 거고요. 이걸 직접 하실 때는 절대로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동작당 10초에서 20초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증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두통이 심해진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말이 어눌해진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겹쳐 보인다.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 의식이 흐려진다. 이런 증상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까요.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바로 병원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온 것 같아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인 혈관 살리는 5가지 방법. 첫 번째, 매일 발 체크하기. 샤워 후에 발가락 사이사이, 발바닥, 발 뒤꿈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겁니다. 작은 상처도 즉시 소독을 하고 3일 내에 호전이 없으면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5분 발끝치기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세요. 두 번째, 단백질과 비타민 충분히 섭취하기. 매일 계란 2개,
두부 반모, 닭가슴살 100g 중 1개 섭취. 비타민C는 영양제 혹은 브로콜리로 섭취하고 파프리카 등 신선한 야채 및 채소를 매 끼니마다 채워 먹기. 오메가3는 영양제 또는 주 2, 3회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먹기. 세 번째, 물 8잔 이상 마시기.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1잔으로 시작하기. 커피나 차 말고 순수한 물로 1.5리터 정도 마시기. 네 번째, 천천히 움직이기. 아침에 단계별로 천천히 일어나기. 하루에 3, 4번 목 스트레칭 해주기. 꾸준히 운동하기.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로 운동하기. 그리고 혈당만 관리하면 되나요? 아니죠. 혈당 목표도 세우셔야 합니다. 당화혈색소 7 미만, 혈압 130에서 80 미만, LDL 콜레스테롤 70 미만, 금연은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다양한 신문과 의료, 제약회사 뉴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논문을 살펴보면서 알게 된 건 당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합병증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관리를 하면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당뇨를 30년 이상 앓고 있지만 합병증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관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노력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지만 딱 한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발끝치기 운동 30회, 물 1잔 더 마시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걸 하셨다면 달력에 크게 동그라미를 치시고 내가 한 달 동안 몇 번을 했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번 달에 5번 했으면 다음 달은 10번 하면 되고 그 다음 달은 15번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씩 해 나가보면 됩니다. 뭐든 한 번에 다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실제로 저는 매일매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루틴 체크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운동을 매일매일 할 거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하기 싫을 때는 한 5분 정도 열심히 하고요. 아, 오늘 했다. 오늘 운동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체크 표시를 합니다. 이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오늘은 했으니까 내일은 조금 더 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게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일단 대충이라도 시작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오늘 꼭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응원을 드릴 테니까요. 저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데요. 우리가 작은 습관을 만들 때는 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정말 가장 큰 힘이 되고 맞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뇨딸이었습니다.